탄수화물 중독증에 걸리면요, 늘 기력이 딸리고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짜증이 나게 되고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지쳤을 때 단 것을 먹으면 역효과가 난다? 이러한 주제로 찾아뵈었습니다. 지쳤을 때 단 것을 먹으면 힘이 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기력이 없고 지쳤다는 느낌은요, 오히려 단 것을 먹고 난 후에 생기는 작용일 수 있고요. 단 것을 먹고 나서 힘이 나는 듯한 느낌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놀랍고 의외죠.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추천,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섭취하는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은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그 중에서도요, 탄수화물은요, 두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혈당, 즉 혈액 내 포도당 농도는 늘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혈당 수치는 보통 70에서 140 정도에서 정교하게 조절이 되게 돼 있어요. 포도당 농도가 저혈당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뇌 기능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심한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탄수화물 중독에 걸린 사람들, 혈당 스파이크가 심한 사람들은요, 이 혈당 수치가 저혈당으로 쉽게 빠지거나 단 것을 먹은 뒤 시간이 지나면요, 상대적으로 저혈당에 빠지게 되고 심한 기력 저하, 지친 느낌, 손떨림, 식은땀, 나쁜 기분 등의 여러 가지 저혈당과 비슷한 증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단 것을 찾고 단 것을 먹으면 또 혈당이 올라가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떨어져서 또 저혈당 증상이 생기니까 또 단 것을 먹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잡곡 등 건강식으로 차린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고요, 밀가루로 만든 주전부리나 단 것을 입에 달고 살게 되면요, 탄수화물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요, 온갖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게 돼 있죠. 탄수화물 중독증은요, 빵이나 과자, 사탕 등의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을 억제하지 못하고 과다 섭취해서 생기게 돼 있어요.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복합당이 아닌 단순당으로 빠른 흡수를 통해서 혈액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또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지방을 축적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정제 탄수화물이란 말은요, 도정하지 않은 채 거친 상태의 곡물이 아닌 곡물을 깎고 갈아내는 도정의 과정을 통해서 갈아낸 음식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흰쌀, 흰 밀가루, 설탕 등이 대표적인 것이죠. 탄수화물에 중독되면요, 특징적으로 뇌에서는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농도가 떨어지고요, 인슐린 저항성은 올라갑니다. 탄수화물에 중독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단순당은요, 소화가 빨라서 포도당으로 빠르게 전환되는데요, 이렇게 전환된 다량의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췌장은 그만큼 또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를 해서 혈중 인슐린 농도를 높입니다.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요, 또 단 것이 당기게 되고요, 단 것을 먹으면 인슐린 농도가 더 높아져서 또 다시 당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혈당 스파이크예요. 이전에 제 유튜브에서도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누구나 혈당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우리의 혈당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교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식사 후에 갑자기 혈당이 급속하게 치솟았다가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급속하게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혈당 스파이크 현상입니다. 이것이 마치 쇠못같이 생겼다 그래서 스파이크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되다 보면요, 이런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질 때 이 최저점에서 우리는 심한 공복감과 나쁜 기분들, 손떨림, 식은땀, 이런 저혈당 증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러한 허기가 지고 손 떨리고 식은땀이 나니까 초콜릿, 사탕 같은 당이 높은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죠. 또 당이 올라가면요, 쭉 올라가서 또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면 뚝 떨어지고,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들은 결국은 탄수화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비만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탄수화물 중독의 증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요, 유독 왜 탄수화물에만 중독이라는 말을 쓸까요? 탄수화물 중독증도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같은 다른 중독 증상과 마찬가지로 뇌의 신경 물질 분비에 이상을 초래합니다. 탄수화물에 중독되면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체는 단 것을 섭취해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높이려는 이런 작용을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 때문에요, 탄수화물 중독증 환자는요, 배불리 밥을 먹고 나서도 무의식적으로 군것질거리를 계속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면요, 필연적으로 내장 비만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같은 온갖 질환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증에 걸리면요, 늘 기력이 딸리고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짜증이 나게 되고요, 혈당 수치가 낮기 때문에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탄수화물 중독증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수화물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죠. 또 우리의 뇌는 탄수화물로부터 얻어지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탄수화물을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끊어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양소이기 때문에 끊을 수는 없고요, 나쁜 탄수화물을 끊자는 거지 탄수화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요, 탄수화물 섭취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에요. 탄수화물은 부족하면 심각한 건강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과하면요, 비만, 당뇨 등의 원인이 되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성인 기준 하루 최소 100g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는 식이요법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으로 체내에 지방을 태우고 인슐린 농도를 낮춰서 이러한 탄수화물 중독 증상을 억제시켜야만 합니다.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을 구분할 때 우리는 당 지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당 지수라는 것은요, 음식에서 취해지는 탄수화물이 혈당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속도에 따라서 순서를 매긴 것인데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요, 빠르게 소화가 돼서 혈류에 빠르게 혈당을 공급을 하고요,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요, 소화 흡수가 더디게 진행되어서 혈류에 혈당을 공급하는 속도가 더디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증을 해결하고 당 지수를 낮추는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 처리를 덜 하기예요. 가급적 열을 덜 가하고요, 날것으로 먹는 음식은요, 당 지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감자는 삶은 게 구운 감자보다 낫고요, 고구마도 생것이 삶은 고구마보다 당 지수가 낮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정하거나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먹기입니다. 도정하지 않은 현미밥은요, 당 지수가 낮습니다. 과일 껍질 역시 당 지수가 낮은데요, 과일을 잘라서 숙성시키거나 당을 첨가해서 주스로 만들게 되면요, 당 지수가 상당히 높게 됩니다. 더욱더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과일 주스 상당히 좋다고 우리는 먹고 있는데요, 과일 주스가 상당히 당 지수가 높으니까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찾아 먹기입니다. 채소나 해조류 등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먹으면요, 소화 속도가 지연되고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설탕, 액상, 과당, 함유, 가공식품 섭취를 삼가하기입니다. 음식에 단맛을 내는 설탕은요,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슐린 과다 분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오르게 만들어서 우리의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과 액상, 과당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유제품이나 요구르트, 콩류, 육류 등을 적절하게 함께 먹기입니다. 탄수화물을 단백질이나 고지방 식품과 함께 섭취를 하면요, 당 지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상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쳤을 때 단 것을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증, 또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고 비만과 당뇨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잘 숙지해 주시고요, 당 지수를 높이지 않는 식습관,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지 않는 식습관을 잘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